자, 1강 종이접기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이접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종이접기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정사각형 종이를 자르지 않고 접기만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놀이라고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종이접기를 할 때 보면은 직사각형의 종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정사각형의 종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정사각형의 종이를 잘라서 다른 도형의 모양을 해서 접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르기도 하고 또 풀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접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교육 종이접기나 생활 종이접기에서는 그러한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제약을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크기의 종이, 그다음에 자르기, 풀칠하기를 사용을 하여서 그렇게 종이접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서양하고 일본의 종이접기가 좀 유명하잖아요. 서양하고 일본의 종이접기가 서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19세기쯤에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조금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갔다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종이접기라고 하죠. 영어로는 말 그대로 페이퍼 폴딩, 독일어로는 또 페이피아 펠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일본어로는 오리가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미국의 종이접기 협회의 창시자인 릴리안 오펜하이머라는 분께서 일본의 종이접기에 그 영향력이 조금 크니 오리가미라는 것을 국제적인 용어로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오리가미라는 것을 국제적인 용어로 종이접기라 이해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종이접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종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종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를 좀 먼저 알아보자면, 우리나라의 종이의 기원은 몇 가지 설이 있으나, 불교가 전파되면서 불경을 이렇게 써야 되는 이렇게 종이를 만드는 제지법을 이제 함께 이렇게 전해 오면서 들어왔다고 해요. 처음에 초기에는 중국의 그 제지법, 섬유를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그런 제지법을 사용을 했으나, 우리나라의 닭종이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종이가 발전을 하면서 그게 후에는 이제 중국에서 천하제일로 치는 그런 종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종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이접기를 했을까요? 대표적으로 불교 의식인 승무에 쓰는 고깔모자 아시죠? 그 고깔모자를 쓰는데 많이 접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는 이제 지금도 쓰고 있죠. 이제 제사 지낼 때 지방을 쓰잖아요. 그럴 때 좀 이렇게 접기를 사용을 해서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담배나 돈을 넣고 다니던 귀주머니라고 하는 것을 접어서 사용을 했고요. 빚이나 실첩을 보관하던 지혜지, 이런 식으로 선조들은 생활 속에서 종이를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이 접기를 보아서 우리나라가 종이접기를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독자적인 종이접기 문화가 이렇게 구축되었다라는 그런 거는 보기가 힘들어요. 자, 언제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접기가 들어왔느냐? 20세기 초에 들면서 전파가 시작됐습니다. 독일의 유아 교육 창시자 프레벨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유치원 학습법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소학교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종이접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렇게 강점기에 들어서 힘들게 살아왔고요. 그 다음 6.25를 겪으면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종이접기 할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이접기 명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세기 후에 여러 가지 책들이 출판되었는데, 대부분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책들을 전해 받거나
또는 외국의 출판물들을 번역해서 쓰는 것에 불과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종이접기는 조금 천천히 발전을 하다가 21세기가 되어서 이제 21세기 초반에 들면서 종이접기 활동에 대해서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는 큰 단체들이, 크고 작은 단체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은 여유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기반이나 생활의 기반이 되면서 관심들을 좀 갖게 되고요. 지금은 블로그나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접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이제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이접기를 이제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종이접기가 과학에도 뭐 이렇게 활용이 되었다. 뭐 종이접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창작 활동이나 뭐 그런 흥미로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보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것을 또 새로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활동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계속 접으면서 움직여야 되죠. 역동성을 갖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하는 그런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서 완성되기까지의 이제 노력을 하면서 이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들을 할 수가 있고, 다 만들어서 그것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 또 그것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게 되면서 또 느껴지는 성취감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활동을 할 때에 상당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하나를 캐치를 하고 습득을 하고 그거를 끝까지 가기 위해서 상당히 조용히 그 시간만큼은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종이 접는 소리만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활동에 몰입을 하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결과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모니터를 하고, 그다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비단 색종이를 접으면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학습 활동에 끌어와서도 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종이접기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기하 학습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앉혀놓고 이거는 선이야, 이거는 각이야, 이거는 변이야 이러고서는 이야기를 해주면 이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종이접기를 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기가 접으면서 필요한 그 의미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EBS나 이런 곳에서 많은 보도를 보았는데요. 과학이나 실생활에서도 많은 응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이접기의 그 방법을 응용을 해서 어떤 과학적인 그런 물건들을 만들 때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실생활에서는 정말 많이 이용을 하게 돼요. 뭐 집안을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할 때에도 종이접기가 쉽게 사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생활 용품을 만들 때에도 종이접기가 굉장히 활용도 있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중수학에 이렇게 보시면은 정사각형의 색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을 접으려고 해요. 반을 접게 되면은 2분의 1이라는 분할을 알게 돼요. 자, 꼭지점과 꼭지점, 이 점을 또 알게 되지요. 가운데 선, 이쪽 선, 직각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보시면은 자, 이 선과 이 선이 맞닿도록 해야 해라고 할 때 수평을 이해를 하게 되고요.
자, 이쪽과 이쪽이 수직이 되게 해야 할 때 그런 이해를 접으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이쪽 보시면은 자, 4개의 변이 똑같아요. 정사각형은. 그 다음에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안에 삼각형, 똑같은 삼각형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는 2개의 변이 같고 1개는 틀려. 자, 선생님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자, 이 안에 삼각형이 몇 개가 있나요? 자, 친구들은 단번에 4개라고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삼각형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기하 학습을 하는데 색종이가 굉장히 수월하게 작용을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사각형 안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과학에서도 종이접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동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엔 접어서 이동을 합니다. 부피가 크면 이동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우주에 떠다니는 인공위성이에요. 근데 처음에 올라갈 때 부피가 크면은 이동하는데 힘드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오므려져 있다가 이게 궤도에 올라가서는 점점 커져서 이렇게 펼쳐지는 종이접기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기에서도 보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끝에가 이렇게 오므려지는 그런 접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수술 로봇 집게를 또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끝에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앞에가 이렇게 오므라져요.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집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의학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걸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아이들이 뭐 놀다가 자석이나 뭐 철사 같은 거를 이제 꿀꺽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위안에서 그걸 꺼내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꺼내내느냐? 자, 자석이 있는 어떤 캡슐 같은 거예요. 이 캡슐 같은 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위치에 가게 되면은 종이 접기가 풀리게 됩니다. 풀리게 돼서 그 안에 있는 자석이 나와요. 자석이 나와서 들어간 이물질을 끌어당겨서 같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그런 식의 기능을 한다고 해요. 종이접기를 응용해서 의료 로봇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여러 과학적인 활용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실생활에서도 보시면 자, 종이가 평면이에요. 평면이고 아무런 힘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어떤 구조물들을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어떤 구조물들을 만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그 강도가 생겨서 지탱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납작하고 쬐끔해요. 하지만 펼쳤을 때는 이렇게 크게, 그리고 어떤 하중을 조금은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이 또 가능하고요. 자, 의자인데요. 의자를 들어서 그대로 이동을 하려면 굉장히 크고 좀 이동하는 데 힘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종이접기로 이용해서 잘 접어서 이동을 하면 손쉽게 작은 크기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응용이 가능한 종이접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종이접기를 하면서 어떤 아이들을 만나서 종이접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는 진행을 하지는 않게 될 거예요. 끝에 가서는 약간의 좀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으나 앞부분에서는 어린 친구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종이접기를 하게 될 거고요. 뒤에 가서는 조금 고난이도의 종이접기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이 종이접기가
단지 종이 접기라는 어떤 한 과목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수업을 조금은 더 깊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종이접기 많은 부분에서 활용 가능하고 또 미를 또 추구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의 재미를 또 흥미를 또 유발할 수가 있고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종이접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론적인 강의는 너무 길면 재미가 없고요. 자, 이제부터는 실습으로 넘어갈 텐데요. 선생님들 준비물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기초적인 우리가 계속 써야 하는 칼이나 풀, 가위, 양면 테이프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재료는 항상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종이도 여러 가지 사이즈와 색상 또는 모양대로 구비를 하셔서 접기를 해주시면은 더 재미있는, 더 괜찮은 그런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습을 시작할 텐데요. 자, 선생님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실습을 본격적인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